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4월 4일 네, 11시로 네. 잡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마침내 네, 윤석열 파면의 날이 왔습니다. 진짜 아니 이거 저희들이 2월 초만 해도 빠르면 2월 말이다. 네. 1월 달에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늦어도 3월 10일.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준동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고 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것에 예. 그것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죠. 아하. 너무 이건 명백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뭐 달리 판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상에서 늦어도 3월 초 네네네. 내다봤는데 지금 엄청 늘어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엄 정국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심판도 재판 과정도 실시간 생중계로 다 봤단 말입니다. 네. 어이구 이거 뭐 뻔하네. 뻔하네. 네. 근데 이 평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평의를 생중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그래야 온 국민들이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있게. 그렇죠. 그건 절대 안 하죠. 어이. 그걸 생중계했으면 이렇게 시간 못 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저희- 비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땡깡을 부리고 들어놓기가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참. 제가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데모하는데 학교 측이랑 협상을 나누는데 네. 저희들이 그냥 하나 걸었습니다 조건을. 그러면은 그냥 우리 저 선생님들이랑 저희랑 하는 거 생중계 하십시다. 저희가 노천극장에다 틀 테니까 바로 합의하더라고요. 그렇죠. 생중계는 못 하겠나 봐. 그렇죠. 자기들이 다 드러나니까. 네. 자신이 있는 쪽이 생중계하자는 거죠. 네. 어우 정말 이번에 정말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진짜. 네 맞습니다. 병 걸릴 뻔했어요. 다들. 이미 걸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날짜가 발표되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매칭이 하나 내려간 그런 아주 시원한 기분이 들면서도 뭔가 뒤가 쇠한 또 이놈들이 뭘 마지막에 뭐 할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저는 국민들이 예, 정말 바랬던 것은 헌재에서의 파면 선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헌재 선고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면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빨리 해라. 선고해라 일단. 빨리 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내란을 진압한 거는 네. 국민들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직접 몸으로 나서서 몸으로 막아서 개헌군을 예. 내란을 저지시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그 국민들이 윤석열을 가서 잡아서 끌어내서 예. 퇴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한국에는 여전히 법적 절차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아하. 쉽게 하면 용역을 준 겁니다. 네.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좀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박근혜 탄핵했으니까 네네. 기존 법과 절차 내에서 헌법 절차 내에서 헌재가 처리해주기를 바랬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예. 이건 쉽게 하면 국민들의 어떤 명령이거든요. 네. 헌재에 대한 네, 명령, 네, 네. 용역을 준 거고. 용역을 줬다. 근데 헌재가 이 용역을 열심히 안 한 거죠. 네. 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점 화가 난 거예요. 네, 헌재가 만약 기각을 하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그 다음에 기각을 하든 선고를 하든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엄청 화가 나는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4월 4일 날 뭐 100%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예. 기각하면 그것대로 네네. 시간 끄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헌재 용역 이제 취소. 우리가 직접 할래. 네네. 그리고 헌재 너희도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네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재가 선고를 안 하고 네네.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제일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 선고 날짜가 나온 것 자체가 거대한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선고 날짜 잡힌 것 자체가 승리다. 그렇죠.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헌재를 통해서 개혁의 방법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느냐. 예, 기존 예. 법질서 안에서. 네네. 아니면 혁명적 방법으로 기존 법질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네.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끌어내리느냐. 네. 이 선택만 하면 돼요. 기각이면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네. 하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날짜를 네. 빨리 하는 게 임무였어요. 음. 뭐 파면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예. 뭐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 소위 이제 보수 평론가들이라고 하는 네. 뭐 조갑재나 정규재, 김진 이런 사람들도
아니 이거 계엄 국회에서 끝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었어도 계엄은 끝났다. 끝났죠. 국민들이 항쟁으로 그렇죠.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기각하면은 항쟁인데 그래도 또 끝난다는 거예요. 뭐그 사람들이 거의 뭐 우리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요즘. 네, 그게 사실 극우 세력한테는 엄청난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음흠. 고비고비마다 네. 극우 세력이 이제 고비고비마다 네. 어려울 때마다 결국 그걸 뒤집었던 것은 군대였습니다. 아. 4.19 혁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 때 네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이번 달에 또 4.19란 말입니다. 네, 4.5이고.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면서 예. 소위 그 6월 유신 독재 이걸 이제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민주화의 봄이 왔을 때에도 역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전두환이가 좌익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서울의 봄이라고. 예,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로. 군대를 투입하고 그러네요. 광주도 그랬고요. 광주.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보면 아. 극우 세력은 벼랑 끝에 몰리면 항상 예. 군대를 동원해서 상황을 반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근혜 그때 박근혜 때 탄핵 집회 때 어떤 사람들이 군대에 일어나라. 군대에 일어나라 그거 들고 나왔죠, 진짜. 그게 나이든 보수 세력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야. 아. 야 너희들 4.19 뭐 80년 서울의 봄 두마 광주 웃기지 마. 아. 군대가 출동하는 순간 다 죽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최후의 공포이자 예. 또 최후의 무기였던 거죠. 아하. 그래서 윤석열이가 수틀리면 군대로 싹 쓸어버리면 돼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군대를 투입했는데 시민들이 그걸 막아섰고요. 네. 군대가 물러섰어요. 아, 정말 총구 앞에 네, 자신의 몸을 들이댄다는 건 정말 선생님 이거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정말. 정말 대단한 거죠, 선생님. 네,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네네.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네네. 군부 독재와 치열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아. 70년대부터. 네. 그래서 결국 군부 독재를 역사 무대 뒤로 퇴장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저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586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계엄군을 경험했거나 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네. 커요. 더 젊은 세대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어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군부 독재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차단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 아. 군부 독재 두렵지만 용인할 수 없다. 절대로. 두렵지만 용인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선 청춘을 다 걸고선 막아낸 게 군부 독재 아니에요. 어허. 그게 다시 등장하는 걸 어떻게 용인합니까? 네. 따라서 국회의사당에 갔던 분들 586 세대인데 대부분 예.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무섭지만 네. 목숨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을 보유했다는 것이 한국의 그 자랑거리인데요. 엄청난 거죠, 진짜. 계엄이 좌절됐어요. 네네. 자, 근데 이번에 투입된 부대 707 부대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윤석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잘 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국가 하면 원수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옛날식으로 하면 공수 부대란 말이에요 이게. 네네. 공수 부대 그 80년대 얼마 잔인했습니까? 네. 근데 그 부대들조차 동요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막아나섰죠. 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군부 독재를 물리치면서 마음속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집단 있는군요. 심리라 그럴까요? 군인은 국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다. 아, 서강대교 넘어가지 마라. 쏴서는 안 된다. 총 쏘지 마라. 네, 그게 있어요. 어. 이건 일반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심리가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군인들도 갖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갖고 있다. 군인들도 시민들 향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사실 그 군인들도 시민들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그때 계엄이 발생했을 때 예. 아버지 통화가 하나가 네, 이게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녹취록이. 네. 내가 아버지가 거기서 한 얘기는 요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계엄은 정말 무서운 거다. 어.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절대로 시민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 아, 참.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 군대도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 불복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계엄 시에 명령 불복종하면 즉결 처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구합니다. 사실 아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는 어. 저항하라는 거예요. 아우. 명령 불복종을 쉽게 얘기하면 지시한 거예요. 야. 그럼 아들이 네 그래요. 자, 자. 거의 이거는 진짜 안중근의사 어머니와 아들과의 그 저 편지 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한국인들의 집단 심리라는 정의를 거예요.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군부의 군사 쿠데타에 어. 동조할 수 없다. 네네. 넘어서서 이건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반드시 목숨을 막아야 걸고라도. 된다. 그걸 한국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예예. 2차 계엄을 또 실시한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기각돼서 기각돼서 다시 돌아와서 기각되고 돌아와서 국민들이 한 100만, 200만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럼 이제 군경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데 특수부대 몇몇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뭐 군대도 수십만 동원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 다 동원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한국 군대는 계엄 시에 지휘권이 네네. 엄마한테 넘어가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네네. 이 지휘관 명령이 안 먹혀요. 엄마 어. 카톡이 먹힌단 말이에요. 아. 아빠 통화. 네. 계엄군 아까 절대 그 쏘지 마라. 이번에 전화했던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엄마들도 전화 카톡 네, 보낼 거 아니야. 네. 아들아, 절대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눈치 봐서 집으로 오너라. 그럼 계엄군이 다 이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 쉽게 하면 진압이 안 돼요. 아하. 100만, 20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번에 특수부대를 통해서도 진압을 못했는데 대규모의 그 국민항쟁을 어떻게 진압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군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상황들. 이제 요순 항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4.3 거기를 진압하라고 네. 부대를 보냈는데 그 부대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국민을 쏘냐. 그렇죠.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맞습니다. 요순 반란이다 우리는 이렇게 뭐 배웠습니다만은 네, 네, 네. 지금 사실 그게 항쟁인 거죠.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쪽이죠. 더 위험하겠는데요.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명령을 내려도 안 먹힐 거라는 얘기고 예. 잘 1차 계엄 실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몰라봤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명령이 더 안 먹힐 거란 말이죠. 네. 이거를 김진 이런 애들이 아는 거죠. 아, 이거 위험해. 네네. 기각하면 난리가 날 수가 있어.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직접 가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텐데 네네. 윤석열만 끌어내리겠어요? 그 내란 세력으로 점 찍었던 애들은 다 처단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게 뭐 당장 길거리에 때려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네. 윤석열 탄핵 하나로 절대 안 끝난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완전히 혁명적 정세가 혁명적 도래할 상황이 수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네. 미국과 극우 세력입니다. 네. 사실상. 큰손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 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는 거. 그럼 그건 막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4월 혁명회에 계신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좀 읽어봤어요. 4월 이제 4.19 당시에 이제 글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뭐 민자통, 민통련 이런 이제 사회단체, 학생단체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성명서들을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선생님. 그럼요. 예. 그때 나온 구호들이 뭐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그렇죠. 뭐 가자 북으로 오란 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통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셨더만요. 예, 분단 해결. 분단 해결.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감당할 위험하죠. 수 없으니까. 예,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군인을 투여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막은 건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말씀하시는 거 군인까지 투입했는데 만약에 안 돼. 이게 군인들이 같이 싸워버려. 예, 만약에 예. 진압에 실패해요. 그 요순 때처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완전한 통제권 상실. 사실 러시아 혁명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인들이 그 수병들이 예. 다 그냥 합류했죠. 시민들이랑 같이 합류해가지고. 프랑스 때도 나폴레옹이 시민혁명군에 합류하면서 뒤집힌 거 아니에요 전세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큰 손들 입장에선 투입할 군대가 없군요 지금. 투입해봤자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니까. 이번에 그거 경험한 최악의 거죠. 상황이네. 경험한 거죠. 안 먹히는 거. 지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날짜가 잡힌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 날짜가 잡힌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승환 씨가 이제 와서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승환 씨가 12월 달에 이승환 씨가 공연을 하니까 그 다음 날 탄핵이 가결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승환 씨가 공연을 하면 이거 음. 날짜 잡히는 거 아니냐? 음. 네, 그 다음 날 바로 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강 작가가 보편적 가치다 이게. 네. 한강 작가 이런 얘기는 사실 무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시하게.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네. 노벨상을 주지를 말든가. 그렇죠. 이미 줘버렸는데. 이미 줘버렸는데 물를 수도 없고 이제. 네. 그런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네. 탄핵은 보편적 가치다 이래버리면은. 근데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이승환 씨도 한강 작가도 지금 거리에 나와 계시는 이 시민들을 보시면서 이제 보면서 그렇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동받아서 이제 네.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음 한뜻인 거예요. 네, 적어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것만큼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 네. 조금이라도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서 뭐 이념, 뭐 출신, 네, 뭐 네. 지역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인들도 선언하고 네, 네. 지금 교수들도 선언하고 영화인들 그 저 영상 성명, 예. 그거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 자신들의 그 저 영화 대사로 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 네, 네, 네. 자, 민중봉기는 일어났고 야당은 내각 총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자, 봉기가 일어난 상태에서 총탄핵 당하면 네. 내란 정부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혁명 정부네. 혁명 정부가 들어서요. 이 상황을 4.19 때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했겠는데요. 근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5.16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뒤에 군대가 네, 있었는데 군대를 믿고 이번에 군대를 보내봤더니 안 됐고 안 됐잖아요. 다시 또 뭐- 보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여순이고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고. 러시아 되고 막 이럴 것 같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항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야권이 강한 투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예. 부랴부랴 음. 날짜를 잡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이제 그 아까 이제 5.18 어머니 얘기하시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5.18 당시에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희생됐던 그 고등학생 문재학 열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을 다룬 게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 거기 소년이 바로 이제 문재학 열사인데요. 지난 촛불에 음. 그 이제 김원중 가수 바위선 부르신 그 음. 김원중 가수분이 이 문재학 열사 어머니를 모시고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냥 막 완전히 다 촛불 시민분들이 다 눈물의 바다였는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안 보고 싶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도청에 가가지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저 막차 타고 갈게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네. 거거든요. 참 그 어머니와의 사랑 이것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죠. 우리주의입니다. 야,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그 안중근 의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고 네네. 사형 선고를 받자 어머니가 편지를 쓰잖아요. 예. 죽으라고. 참 그러니까 진짜. 너의 일은 너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네. 위한 일 아니야. 네. 떳떳하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어떻게 그런 말을 쓰죠, 선생님? 하늘에서 만나자. 이 천주교 신자예요, 어머니. 네. 아들도. 네. 그러니까 장한 일이고. 사실 천주교 쪽에서는 예. 그런 그 목숨을 거두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실제 하얼빈 그 영화 아니 그죠 소설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싫어했어요. 그 당시 네. 천주교에서는. 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진짜 신자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진짜.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라 믿는 거야, 아들은. 아.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네. 본인도 그렇고 하늘에서 만나자는 거죠. 그 대신 지금의 현실에서는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네. 진짜 훌륭하신. 자,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주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지난 그 안국역에서 있었던 그 촛불에서 문재학 열사 어머니의 그 노래를 듣고 그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뭐 엄마의 사랑이 지극해서 네. 불쌍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불타는 그런 어떤 정의감 네. 뭐 이런 뜨거운 눈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엄을 막았을 때는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 정말 그랬는데 이게 헌재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후진국.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이 직접 나서면은 민주주의가 빨리 실현되고 기득권한테 넘겨놓으면은 네. 민주주의가 그냥 질질 끌리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봐도 정말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해줘야 이게 네. 뭔가 좀 빨리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이번에 내란을 진압하고 다음에 정권 교체를 예, 하고 예. 나면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이 개헌 필요합니다. 예. 지금은 개헌 얘기하면 이제 소용이 없고 예, 또 예. 불필요하지만 어허.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음. 그때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이 국회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국회 예산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자기 국회의원 소추권을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도 있긴 해요. 근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줬잖아 너. 네네. 그럼 우리의 뜻을 따라. 음.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그렇게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요. 국회가 나머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네. 행정부, 사법부 다 아. 탄핵권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탄핵을 열심히 하는데 정치 검사 뭐 이런 놈들 탄핵하는데 헌재가 다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9명이. 아, 진짜 열받아 죽겠어요. 네, 9명이 막 다 돌려보내요. 그럼 국회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탄핵하면 끝이어야죠. 대통령은 거부하고 네. 헌재는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뜻이 관철될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음. 국민의 뜻이 관철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헌재는 제가 볼 때는 없애든가 네.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네. 탄핵권은 국회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국회 독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마음대로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어. 탄핵하면 어떻게? 국민이 있잖아요. 네. 국민이 탄핵하면 돼요. 또 국회를 소환할 수 있고 소환하고 지역에서 해산시켜버릴 수 괜찮네요. 있고.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예. 나머지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 아, 정말 이런 필요한 것들이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참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까 그럼 국민 투표하자. 차라리 국민 투표 그냥 그렇죠. 깔끔하죠. 깔끔하게 그냥 국민 투표하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결심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죠. 이걸 무슨 뭐 12월 3일로부터 지금 몇 달이 걸린 겁니까 지금? 9명이 그거 질질 들어넣어가지고 시간 끌고 말이에요. 뭐 그 중에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예. 어쨌든 9명의 공무원이 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자체가 이제 되고요. 웃기는 일이고 웃기는 일이고 또 그 뒤에서 또 압력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요. 솔직히 9명이면 매수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협박하기도 쉬워요. 지금 8명. 8명이니까 네네. 캐비넷 7명 갖고 있다 그러면 네. 다 압박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3분의 2 정도를 매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또 그 많은 수를 동시에 매수하는 게 네. 게다가 이제 국민들이 그 국회에 대한 통제권을 눈치를 또 갖는다. 보죠.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은 보게 되죠. 보게 어쨌든 되죠. 간에 직선이니까. 직선이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공직자 9명, 8명 정도는 그 정도는 매수하기가 매수하기가 쉽고 뭐 협박하기도 쉽고 예.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네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4일 날 이게 잡혔습니다만은 이거 이후에 정말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이거는 파면 네. 인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일말의 기각 가능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없다고 봅니다. 네. 기각 가능성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미국도 바라지 않고 어허. 또 극우 세력도 대부분 바라지 않는다고 봐요. 네. 한동훈이 제일 싫어하겠죠. 돌아오면 제일 무섭겠죠. 제일 무섭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는 죽은 목숨이야. 한동훈은 죽은 목숨이죠. 그렇죠. 돌아오면. 그러니까 대부분 바라지 않아요. 네. 윤석열의 귀환을. 예. 그렇다면 윤석열을 귀환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조셉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랬죠. 조셉윤 발언도 들어보면 윤석열 살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윤석열은 죽이는 거예요. 이재명까지 같이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였지. 그런 거였죠. 윤석열은 살리고 이재명은 죽이자는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도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무리하게 네. 기각 판결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떠나서 기각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김진이 잘 얘기했잖아요. 네, 항쟁이다. 항쟁이 터지고 네. 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자기들한테 손해 아닙니까? 예. 이 정도 선에서 막아야죠. 음. 저는 처음부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네. 보수까지도. 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위험하단 말이죠. 음. 후폭풍에 대한 예. 부담감. 그래서 탄핵을 하긴 할 건데 이 보수 세력은 바로 파면을 해버리면 예. 이제 조기 대선 들어가고 상당히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 세력들 다 처벌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요구한 게 시간 끌기를 요구했다고 봅니다. 26일 이후로 끌어달라. 예. 26일 날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거나 피선거권 박탈되면 그때 선고해라.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이 선고 나기 2시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그때 방송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고 예. 결과가 나온 뒤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멘붕이죠. 멘붕에 빠져 있더라고. 막 권성동이랑 애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왜 멘붕이냐면 네네네. 걔들은 모든 계획 네. 시나리오가 아하.
동반퇴진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아. 윤석열 날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예. 이재명 대표도 날리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열심히 짜놨잖아요. 네네. 아 이재명 대표 날리면 어떻게 할까? 음. 수박 파티 할까? 뭐 이제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열받네. 근데 안 날라갔어요. 아. 그러면 자기들이 세운 모든 계획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예. 계획 다시 짜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어떤 계획을 짜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짜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도저히 안 될까요? 네, 선생님? 그건 자기도 알죠. 이것 때문에 사실 기간을 늘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좀 한동훈 좀 네. 나대서 좀 올라가 보려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죠, 진짜? 자, 그래 한동훈은 원래 이제 올라갈 수 없는 인간이니까 선생님 인위적으로. 주장에 의하면 한동훈은 밥상을 차려준 밥상을 지손으로 없는 애다. 그렇죠. 밥상차기의 네. 달인. 예, 차려- 제2의 6.25를 갖다 줘도 네, 발로 찰 놈. 자기가 발로 찬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을 길이 없다. 아하.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 네. 별다른 게 네.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거고 예. 일부는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특별한 대안은 없으니까 예. 야 18일 이후로 연기해. 아, 두 명 이제 계속 요구한 거예요. 문영배 이미선 빠지고 나면 그때 연기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윤석열 귀환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든가 헌재를 네. 아니면 2차 계엄을 시도하든가 네. 그 사이에 준비를 더해서 네네. 등등의 이제 당장 뭐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뾰족한 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렇죠. 일단은 연기해. 없으니까. 야 지금 이러다간 나왔잖아. 이재명 무죄 대통령 나왔잖아. 되니까. 아, 뒤로 밀어 좀. 네. 그러니까 뒤로 밀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헌재도 그것 때문에 들어놓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하. 근데 국민적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아, 게다가 어쨌든 그래 나도 파면은 인정해주지만 결정은 좀 늦출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우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랬을 수 있다. 시비를 걸면서, 네, 시비를 걸면서. 계속 그 들어놓기를 하다가 네네. 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음. 헌재 최근에 이제 탄핵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고 뭐 국무위원 그렇죠. 전원 탄핵. 헌법재판관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네. 그 정도면 뭐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네, 네, 여기서 네. 더 버티는 거는 어차피 기각할 거 아니 뭐 기각할 것도 아닌데. 파면 인용할 건데 어차피. 어차피 할 건데 뭘 더 버티냐. 네. 그냥 잡자. 우리라도 살자. 그러니까 사실 재판관들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면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판결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게 파면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만이 아니라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8대 0이 아니고 뭐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다, 한 2명 반대했다. 네. 그러면 그 의견들이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 세계가 다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개헌부터 판결까지. 근데 이 재판관들이 이거 역사에 세계적으로 남는 건데 그렇죠.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용될 거면요. 그러니까요. 2일가 돼서 네. 망고 역적이 되는 거. 그거는 그걸 피할 것 누가 선택하고 싶겠어요. 네. 차라리 달라붙어서 8대 0 하는 게 낫죠. 그게 8등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야 좀 쟤네들도 좀 봐줘야지 시간을 좀 늦춰주고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날짜가 나온 거죠. 노벨 문학상까지 나오고 네, 뭐 이러니까 네. 네, 그런 이게 이제 쟤네들이 계속해서 어쨌든간에 저희들로서는 이제 일말의 가능성. 만약에 정말 기각이 된다면 네. 항쟁으로 벌어질 거다. 이러면 뭐 이제 끝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도 또 제2의 6.25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나. 예를 네. 들면은 뭐 기각이 돼.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다시 또 뭐 개엄하려고 그래. 근데 엄청나게 모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군인들도 갑자기 돌아서고 막. 네. 이럴 때 이제 한동훈이 다시 한남동을 들어가서 하야를 하시죠. 네. 이런 판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도 같이 치는 거죠. 같이 거기서 그냥 같이 사라져라. 야 잘됐다. 모여있을 때 다 같이 잡자. 뭐 이렇게 한꺼번에 국민들을 뭘로 보고 네. 이것들이 안 먹힌다. 요즘에는 말이에요. 이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짜고 치는 고돌이 금방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같이 이렇게 먹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때 어디였습니까? 그 화재 현장에서 둘이서 악수하던 눈 내리던 날, 네. 그 브로맨스를 찍던. 그래 그런 네. 걸 국민들이 보고서 감동받았나요? 저것들이 짜고 또 지랄을 짜고 하네.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겠죠. 금방 안다는 거군요. 그때 분위기는 아까 말씀한 혁명적 정세, 예. 혁명적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예요. 네. 여기서 뭐 자진하야
한동훈이 가서 뭐 그러니까 제가 잘 큰일했어요. 이게 예. 먹힙니까? 한동훈 너 또 제2 6.29 하는 거지. 금방. 딱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생중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방청 신청을 선생님 일반인들 방청 신청.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엄청 네. 제 주변에서 대부분 다 했어요 지금. 자 방청 신청도 받았고 그날 생중계합니다. 네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음. 한마디로 파면한다는 얘기고요. 예. 만약에 기각을 한다. 네네. 생중계하는데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네. 지금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파면을 요구하는데 네네. 생중계를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국민들이여 일어서라 이 얘기예요. 헌재가 헌재가 항쟁 선포문을 읽는 그렇죠. 거다 이것은. 항쟁 선포문 혹은 항쟁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세요. 네, 이러거든요. 우리를 밟고 일어서세요. 여러분 이 지금 방송 끄시고 나가세요 밖으로. 네. 한남동으로. 네,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네. 이건 국민들을 자극하는 짓이에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생방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파면 인용이지. 네, 뭐.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아무리 낮춰 잡아도 60%는 지금 파면을 해달라는 건데. 한 80%까지 올라갔다고 네네. 봅니다. 저는 걔네들이 막 사실상. 여론조사 해가지고 네. 60%까지 내쳐놨더라고요. 네. 그래 봐야 그죠. 압도적 그렇죠, 다수인데. 그렇죠. 압도적 다수죠. 자, 그 순간 기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아, 이건 지령이 떨어진 거다. 헌재로부터 싸우라는 판을 엎으라는 지령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 거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헌재가 민중봉기 국민항쟁을 쉽게 선동한. 하면- 선동하는 내란 선동. 내란 선동죄가요. 권성동이 여기를 지금 신고해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도 없애주세요. 네. 이 얘기잖아요. 제발 좀. 예, 헌법재판소가 뭐예요? 생방송으로 헌법재판소죠. 우리를 없애주세요. 뭐 네. 우리를 밟고 일어서세요. 아, 자 웃기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은 선생님 그 저 파면 생방송 어디서 보실 생각이십니까? 뭐 전 집에서 보겠습니다. 집에서. 아 그날 너무 바쁜데. 그날 바빠요. 예 왔다 갔다. 한남동에서 저희들이 쫙 스크린 크게 설치해놓고 볼 생각인데 그래요. 예. 기각되면 그냥 바로 그냥 한남동 바로 포위해야죠. 바로 멧돼지를 이제 끌고 예, 내려오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아니면 같이. 멧돼지 먹이 차단해도 돼요. 먹이 차단. 예, 거기를 아니 그때 그 겹겹이어서. 장어 몇 톤인가 가져갔다는 거 그거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먹었을 거예요. 식욕이 왕성해서. 왕성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한남동에서 철야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네. 다음 날 생방송 보고 네 기각이 되면 정말 그대로 붙잡으러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신 조회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네, 많은 시민분들이 네. 주로 이제 촛불 행동에 후원하신 분들이시고요. 그 전에 이제 계좌 조회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통신 조회가 이제 왔는데 12월 5일 날 했다고 나와요. 12월 5일자로 왔어요. 네. 했다고. 계엄 이후란 말입니다. 네. 12월 3일이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쟤네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나. 왜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총 앞에 가슴을 들이대는지 장갑차 앞에 사람들이 나서는지 이건 네. 분명히 배우가 있는 거다. 지령이 없고서야 어.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우리 쪽은 지금 돈을 다 줘가지고 그거 유튜브 다 돌리고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예. 지령이 없이야. 그러니까 촛불 행동 저거 촛불 시민들 저거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다. 걔들은 그렇게 사고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자기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개돼지처럼 아. 지령 받아서 움직이고 네. 지령 받 내려서 사람들 움직이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민주 시민은 상상 바뀐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아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차 계엄 계속 생각할 때 아닙니까? 때리려고. 예.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또 책을 뭐 공저로 낸다는 겁니다, 선생님. 자기가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김건희가 썼나 그럼? 누가 대신 써주고 네. 지가 썼다 그러겠죠. 이름만 올리는 걸까요? 이름만 올리겠죠.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런 이 뭐 노동계, 뭐 민주당, 뭐 하여튼 뭐 시민들, 마치 이 나라의 뭐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저항했다는 겁니다. 아 저항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네네.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 그래요? 계몽령이 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계몽령입니까? 저는 조작한 말이죠. 개몽되었습니다. 네. 네. 그 뭐 계몽령 뭐 그런 말들 음. 다 진짜로 굳게 믿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 피해 의식 같은 게 쩔어가지고. 네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내세우는 논거일 뿐이죠. 논거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계좌를 뒤지는 것처럼이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럽니까? 막연하게 너무 공포적으로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볼 때. 이거 진짜 이거 저렇게 많이 나왔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음모가 있어. 음모가 있어. 중국에서 돈 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저렇게 해봐야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셉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선생님 제 이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저희가 방송하고 이거를 이제 내보내고 짤도 내보내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있었던 12월 23일인가 그 의회 조사국에서 네. 했던 그거 발표 때는 댓글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유. 왜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네. 네. 그거 별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엔 댓글들이 뭐 장난이 아니세요. 뭐야 내정 간섭하는 거야? 근데 조셉윤이 요즘 좀 조용합니다. 입 닥치고 있죠. 왜 그러죠? 조셉윤은요. 그럴 애가 아닌데.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 네.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네오콘이 알박기한 인사라고 봐야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사의 임기가 끝나면 관례로 임명을 안 해요. 예.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로. 그렇죠. 임명 안 하는 게 맞아요. 몇 개월 동안 임명 안 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아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대사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부대사나. 근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네. 대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다면 바이든 쪽 네오콘 쪽에서 알박기한 인사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조셉윤이 어떤 역할을 떠맡았을까? 뭐 어떻게 보면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킨다든가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수를 유포시킨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아하. 계속 한반도 긴장을 좀 고조시켜 봐라. 뭐 그다음에 이재명도 좀 날려라. 아하. 그때만 해도 네오콘들이 윤석열한테 완전히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기 전이니까 네네. 그런 임무를 받고 한국에 알박기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셉윤이 그 작전을 거칠게 좀 진행을 한 건데요. 네네. 둘 다 날려야 된다라고. 네. 윤석열만 날리면 안 되고. 네네. 어차피 윤석열은 바이든 쪽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재명도 같이 날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자, 이걸 박선원 의원이 폭로했어요. 예. 근데 박선원 의원이 만약에 조셉윤이 예. 트럼프 쪽의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믿었다면 네네. 폭로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실세는 트럼프인데. 트럼프인데 뭐 폭로 못하죠. 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트럼프 쪽에 점잖게 설득을 하든가 선을 대서 항의를 하든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네. 까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촛불 집회까지 나와서 까발렸어요. 네. 요건 뭐냐? 조셉윤은 트럼프 쪽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거는 네오콘에서 박은 놈이야. 네. 트럼프 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조셉윤이 지금 한국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이게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야. 예. 우리 협박하고 있는데요. 예, 고자질하고 쟤 지금 사고 치고 있어요. 네. 왜 이재명까지 날리려고 해요? 아하. 이런 거죠. 네. 근데 트럼프 쪽은 입장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직까지 한국 좀 문제에 왔다 갔다 해요, 선생님. 예, 그 내부에 나오는 예. 인사들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가 날아가면 조셉윤이 대사들인데 지금 네. 대사로 온다는 놈 예. 이름이 뭐더라 무슨 탄인가 그렇던데 예. 뭐 오탄인가 뭔가 탄핵이 아니고. 예. 예. 탄핵이라서 뭐 탄을 보내나? 예. 근데 걔도 아주 그냥 뭐 말이 더 험하더라고요 험하죠. 조셉윤보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인사들 중에서는 네네. 이재명이 친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껴야 된다. 그 생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네. 또 일부는 이재명이 쓸모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네오콘 쪽에는 절대 금물, 그러니까 기피 대상.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네오콘. 네오콘. 여기로 봤을 완전히 때는 기피 대상입니다. 기피 대상인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네.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껄끄러우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껄끄럽다는 건 뭡니까? 중국 말한 반중국 반중. 중국 봉쇄에 협조할 거냐 과연 이재명도 그래서 계속 저쪽에서 거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친중이라고 거는 거 아니에요. 음. 지네 말 안 들으면 다 친중이에요. 얘들은. 맞아. 그게 좀 황당해요. 예. 아니 국익을 쥐들이 다 반미로 만들고 있어 진짜 사람들을.
국익을 우선시하면 친중입니다. 네네. 자 그런 점에서 중국 봉쇄를 할 때 순순히 이재명이 우리 말을 들었겠냐 네. 안 들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공익추구형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껄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북미 대화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이번에 물어봤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그러면 좀 고민을 하고 얘기하잖아 보통 국가원수들이 네네. 좀 신중하게 얘기하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게 없어요. 물어보면 바로 할 거야.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물어보면 1초의 주저함도 없이 하겠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거죠. 북미 대화에 대한. 심리학자로서 그렇죠. 저 사람이 심리를 분석해 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건 대단히 하고 싶은 거다. 외교적 뭐 이런 거 고려 없이 수사가 없고 그냥 툭툭 튀어나가요. 네. 할 거야. 원래 좀 성격이 그렇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 좋아. 근데 사이 좋아. 원래 그렇지만 네. 그 하루 아침에 변하기도 해요. 젤렌스키 대할 때 보세요. 독재자라고 막 씹었잖아요. 맞아요, 4%밖에 맞아요. 안 나온다고. 맞아요. 근데 광물협정 서명을 하고 온다니까 네. 기자가 독재자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질문했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진짜 거의 뭐 권성동이에요. 네. 진짜 똑같은 놈들이야. 맞아요. 그래놓고 또 거기서 서명 안 하고 버티니까 열날 때리잖아요. 맞아요. 백악관에서. 때리고 또 보내놓고 또 다시 달래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관성 있게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아주 변덕스러워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그래요. 네, 후보 시절부터 네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스마트한 사람이다. 네. 그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죠? 빅 뉴클리어 네이션 파워 커다란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관계가 매우 좋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우 현명하다. 잘 지냈다. 계속 칭찬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예요. 이런 말하면 너희들이 불편할 것도 알고 있어. 이 얘기까지 해요 기자한테. 내가 입만 열면 김정은 위원장 칭찬하고 잘 지냈다니까 니네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할 거야. 자, 이 얘기는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또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질 정도로 앞에다 빅이라고 원어가 빅입니까 뭡니까? 네, 지금 그 원문을 못 봤습니다. 커다란 핵보유국이라고. 커다란 핵보유국. 그러니까 핵 강국이란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핵 강국. 네네. 이 얘기를 왜 했냐? 북쪽과의 전쟁은 불가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핵 강국하고 어떻게 전쟁해요? 네. 그러니까 북과의 전쟁은 불가해. 그러면 미국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강경파들한테도. 야, 핵 강국하고 전쟁해서 우리 핵 맞을래? 이건 안 되잖아. 예. 그럼 내가 대화하는 거 지지해야지. 자, 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북쪽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북쪽에다 계속. 북에다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군요. 네. 진해 쪽에다가 진해 나라를 정지 그렇죠. 작업하는 것도 있고 북에다가 보내는 신호도 있는 네, 거죠. 신호도 있는 거고요. 계속 내가 뉴클리어 파워 뭐 이렇게 부르지 않냐? 네. 핵보유국이라고 표현 썼지 않냐? 이 얘기는 핵보유국이 인정한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그러니까 제발 좀 만나줘라. 만나자. 대화 좀 하자. 나 원산에 이번에 트럼프 타워 못 지었지만 그 뭐 갈마지구 뭐 관광단지가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타워를 세울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이 정말 재밌죠. 네. 북에는 원산 말고도 콘도를 지을 만한 해안이 많다. 그러니까 이때 이 트럼프의 아픔이 느껴져요. 아픔이. 정말 이것은 정말 그 심리학자인 선생님 아니고서는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픔이 느껴진다. 아픔이 느껴져요. 원산에 짓고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타워를. 근데 1차 협상에서 좌절되면서 거기에 북쪽이 관광지구를 다 지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라도 짓고 싶어요. 이 얘기잖아요. 제발 좀 짓게 해주세요. 아쉽지만.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네네.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남쪽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네. 이재명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야. 추진력 있고 똑똑하고 네. 실용적이고. 그러면 북미 대화 우리가 풀려면 남북 관계도 개선돼야 되니까 남북 관계 푸는데 나서서 열심히 해봐. 예.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어요. 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카드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좀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이 있는 거군요. 네. 껄끄럽기도 하면서 이용 가치도 있는 유용하기도 하고 죽일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계륵이라 그럽니까? 네. 예, 뭐 미운 떡,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자, 그래서 트럼프 쪽은 저는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비토하는 입장이다.
모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예. 보지 않아요. 아. 근데 조셉리는 난리라 그랬어. 예. 그런 이제 고뇌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선이 고발했어요. 고뇌를 알아주지 못하고. 고발했어. 그럼 트럼프 예. 쪽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조셉 입 닥쳐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네. 거기 사고 치지 마라. 어차피 대리 주제. 예. 자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조용해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네, 그 고발 이후에 조용합니다. 네, 조용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고발 전후로 좀 조용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뭐 어떤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생님 분석이 좀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 쪽 사람인데 그렇게 깠잖아요. 예. 트럼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난리 나죠. 네. 미국한테 조금 덤볐다고 젤렌스키 작살내는 거 보십시오. 네. 근데 만약에 박선원 의원 정도가 트럼프를 까발렸다? 네.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박선원 의원이나 또 민주당 쪽도 트럼프 쪽과 지금 선을 대려고 노력 중이고 일부 선을 댔다고도 보여지는데 뭐 노벨 평화상까지 좀 해보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네네. 조셉류는 저쪽은 아니다. 네. 네오콘 쪽이다. 아. 그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축도 이 네오콘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지금 우리 쪽으로 돌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네. 사실 우리 정부,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이 트럼프의 이 이중성, 사실 이거를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잘 자칫하면은 진짜 완전히 네, 다 털리는 수가 있죠. 다 털리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로 협박하고. 그렇죠. 당장 지금 사실 이제 내일 그 상호 관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 뭐 완전 깡패죠 뭐. 아유, 그 깡패인데 옛날에는 그 웃는 가면을 쓴 깡패? 네네네. 였다면 지금은 벗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험악한 얼굴로 그냥 막 네. 강도질을 벌거벗은 하는. 깡패죠, 진짜.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머니머신이라고 우리를 계속 부르죠. 아니 북은 자꾸 북한에다가는 뭐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러고 우리는 머니머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머니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그거 막 엄청나게 뜯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칫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놀아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벌한 인간이 들어서면 네네. 트럼프한테 탈탈 털리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부시가 니네 이라크 파병 안 하면 우리 북한이랑 전쟁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한반도 전쟁 날 줄 알고. 네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네. 당시 정부에 네네. 부득이하게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갈을 하고도 남을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이런 이중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이거 여기에서 좀- 강력한 지렛대를 네네.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네네. 이재명 대표가 북과의 관계 개선을 전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면 그러면 그 트럼프 알겠어요. 이게 전에 제가 먼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트럼프는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만나자마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막 관계를 개선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렛대를 한국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가 이 이중성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압박하면 우리 브릭스로 갈래. 네. 뭐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식으로. 뭔가 거래할 때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쪽도.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젤렌스키한테. 네네. 넌 카드가 없잖아. 맞아. 카드 얘기를 하죠. 계속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좀 이제 이번 주에 파면 되고 네. 다음 주에 정말 이제 새로 들어설 민주정부 수립과 관련된 또 내란 창상과 관련된 그때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참 마음을 졸였고요. 저희들은 뭐 기본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가지고 정말 그 하늘이 도왔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이제 뭐 쟤네들이 지금 걸고 있는 거는 파기 자판입니다. 대법이 올라갔는데 네. 애들이 이제 뭐 지네들 그 구구들이 원하는 대로 자판기를 때려달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를 때려서 죄를 날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데요. 네, 법리적으로 안 됩니다. 23년 동안 그런 적도 없고 네. 이게 뭐 거의 뭐 헌재 판결이랑 이제 비슷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불가능하다던 윤석열 석방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이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대법도 불안하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거 이제 혹시라도 기각되는 거 아니 이런 이제 불안감들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봐야 다 물 건너갔다니까요. 선고 날짜가 나오면서 기각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 날짜가 나와서. 날짜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4월 4일이 죽는 날이에요. 누군가가.
그 윤석열이 죽든 네. 헌재와 윤석열이 같이 죽든 그게 결정되는 날이지. 예. 뭐 다른 건 바뀌는 게 없어요. 자, 만약에 그날 기각했다. 그럼 국민항쟁이 벌어질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과연 대법원에서 뭐 파기 재판? 예, 뭐 그딴 게 되겠어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또 살벌해질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모든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이제 실패한 거예요. 네. 이번 무죄 판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괴로운 거예요. 네. 우울증에 걸린 거죠. 우울증에. 네, 그거가. 그날 밤에 정말 네. 한남동 정말 울음바다였겠어요. 그랬겠죠. 이건 뭐니 뭐 이러면서. 네. 어떻게 된 거니? 네, 그렇죠. 캐비넷이 없었니? 뭐 이러면서.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조세뷰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동반 아웃시켰다고 아웃. 얘기를 한 건데. 네. 하여튼 윤석열 아웃은 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아웃은 시도를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지 나름대로. 엄청 했겠죠. 네, 박선원 의원만 만났겠습니까, 진짜?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씨알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안 먹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이재명 네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정말 양심 또 법관으로서의 어떤 직업윤리 예. 이런 데 기초해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네. 압력과 회유를 이겨냈을 가능성 아, 하나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엄청 칭찬받아야 될 재판부고 예.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얘기했죠. 이재명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쪽이 손을 썼을 수도 있어요. 큰 손이. 예, 일단 네. 죽이면 안 돼. 네. 살려놔야 돼. 이 카드야. 중요한 카드야. 이재명. 그러니까 막판에 우리가 쓸 수도 있어. 그럼 일단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도 사실은 전부 다 국민들의 이 저항의 힘, 이게 지금 그렇죠. 힘, 촛불의 힘, 사실 이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재판부가 그렇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의 힘이 있었던 거고요. 거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데 네네.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 어긋나는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만약에 그날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왔으면은 항쟁이 지금 그날 벌어질 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날로 시작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대선 후보를 날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계엄 과정을 보면요, 내란 사태를 네네. 보면은 사실상 걸음걸음마다 네네. 국민항쟁에 의해서 흐름이 예. 바뀌었다고 보시면 네.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네. 계엄이 시작됐던 날 저지시킨 것도 국민항쟁. 국민이죠.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을 주저할 때 미국이 네. 지지하고 이러면서 네. 주저했잖아요. 그때 그걸 강행하도록 압박한 게 남태령 대첩. 네. 그 다음에 윤석열 구속 쇼만 하고서 안 하려고 그랬을 때 진짜 구속하도록 만든 것은 한남 대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헌재 판결 지지부진하게 끌고 안 하려고 그럴 때 그걸 판결 날짜를 끌어온 것도 국민항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게 국민항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4.19 같은 네. 이런 항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 그러니까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진짜 얘들이 국민의 힘 빨리 당을 이름을 없애야 돼요. 해체시키고 네. 다시 우리가 진정한 찾아와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 전진시켜 온 거예요. 국민항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큰손 입장에서도 야 이재명 이런 껄끄럽지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예 날릴 수만 있다면요 날리고 싶었겠지만 한동훈은 안 되고 김문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국민의 그렇죠. 든든한 힘, 그렇습니다. 촛불의 힘 덕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국이 네네.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DJ는요? DJ도 원했죠. 네. DJ도 미국 가서 협상을 하고 왔죠. 그래서 자명 김종필과 연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대권을 받았죠. 야,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상 못했어요. 미국이. 그때 촛불의 힘으로 된 거군요. 일단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 주변에서 대권 주자로 보내줄 것도 없었어요. 아주 그랬죠. 그랬는데 민주당 경선할 때만 해도. 네, 그랬는데 이인재가 나오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이 그걸 보고 기회주의자가 대권을 잡으면 안 된다. 또 그런 것도 못 참죠.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래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네. 갑자기 나오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 누구냐. 근데 설마 안 되겠지. 그랬죠. 그랬는데 이 경선이 돌면서 난리 났죠. 태풍이 분 겁니다. 광주에서 특히 뭐 특히 광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그냥, 네. 분위기가 확 떴죠. 사정없이 떴죠. 그때 미국이 엄청 조사했다는 거죠.
될 수도 엄청 있다. 조사. 조사했다. 네, 노무현이 도대체 누구냐. 노무현이 누구냐. 노무현하고 선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모르니까. 네, 전혀 네. 예상 밖의 인물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때부터 노무현을 밀 건지 말 건지 막 등등 하고 있었는데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네. 우리가 그동안 다 공들여서 그래도 아하. 준비한 사람들이 됐는데 어디서 듣보잡이 나와서 돼버렸네. 원하지 않은 그렇죠. 원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합니다. 길들이려고. 예. 근데 어쨌든 용인하잖아요. 네네. 방법이 없으니까. 어허. 뭐 사실 이제 그것도 네. 2002년 당시에 그 효순이 미선이 네. 죽음이 있었고 그때 그 촛불이 엄청 났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12월까지. 그 네. 촛불의 힘으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네네. 그때 노 전 대통령이 뭐 밤이야 뭐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국 미국이 노 전 대통령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은 큰 손보다는 누가 더 강하다. 촛불이 강하다. 촛불과 국민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역사적 전례도 있어요. 야, 결국 이번에 이제 파면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이번 대선도 결국 촛불과 네. 큰 손의 싸움이 되겠군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러나 뭐 제가 볼 때 승리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네네. 이재명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촛불의 힘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정말 황장으로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자지구 다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정말 네. 끔찍하더라고요. 네. 거기 뭐 전쟁 마무리하고 무슨 뭐 관광지 세우겠다고 뭐 그랬던 네.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관광지 세우려고 전쟁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밀어내려고 그러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예. 아. 이스라엘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길 몰아내고 기어이 근데 관광지 만들려는 거죠. 왜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네,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네네.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명확한 건. 네.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군산복합체한테만 돈 되고 자기한테 돈이 안 돼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되는 전쟁이라면 뭐 하죠. 무조건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소국, 만만한 나라, 그리고 그걸 쳤을 때 돈이 된다. 네. 그러면 전쟁을 불사하죠. 근데 전쟁을 기피하는 대상은 그래서 강대국들입니다. 네. 특히 핵보유국들. 러시아, 중국, 북한과는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네. 핵전쟁이니까. 네네. 근데 만만한 나라하고는 할 생각이 있어요. 어허. 뭐 이란도 좀 꺼리죠. 핵적 보유국은 네. 아니지만 워낙 근데 군사강국이라. 최근에는 조금 약간 협박을 해요. 이란을. 네, 근데 뭐 그건 쉽지 네. 않을 거고 네. 가자 정도는 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파나마 운하 먹겠다, 네네. 가자 먹겠다, 그린란드 먹겠다 했을 때 다 웃었잖아요. 네네. 미친놈 지랄한다고.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파나마 운하 운영권 샀죠. 어허. 미국에서. 어. 그다음에 지금 가자지구 폭격해서 내쫓고 있죠. 네. 그린란드도 진짜 먹을 생각이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을 꺼냈을 때는 장난으로 꺼낸 건 아니란 겁니다. 자, 저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는 아니다. 다만 네네. 강한 나라와의 싸움은 피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하마스와의 협상을 파기했나 이제 그런 분석 중에 나오는 글이 시리아를 엎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가 원래 이제 반미였고 네. 그 시리아가 이제 그 위에 레바논이랑 뭐 아래 네. 저 예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약간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하는 이란과 네. 손잡고 이런 거였는데 시리아가 엎어지면서 네. 이게 좀 균형이 좀 깨졌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전은 좀 가자지고 진짜로 먹을 수 있다고 본 거 아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또 네. 삽시간에 대체로 다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유엔 구호대원인가요? 네네. 그 사람이 포함된 15명을 차례대로 사살하고 집단 매장한 이런 사건도 발생했죠. 정말 정의라는 건 없는 겁니까 국제사회에서는요? 사실상 정의가 있었나요? 네. 인류 역사에. 네. 그러니까 뭐 각 국가 내에서는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전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네, 사실 양육강식의 세계였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뭐 정의롭지 않아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나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네, 일본의 그 기관총을 못 이기고.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학혁명 때 네네. 동학혁명군이 숫자가 적어서 졌냐. 게틀링 기관총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우금치에서. 2만 명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명 앞에서. 200명 앞에서 그 가지고 신무기를 당하지 못해서 네네. 진 거지. 우리가 애국심이 부족하거나 네. 정의롭지 않아서 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식민지 만든 나라들이 정의로운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예. 도둑놈들이지. 예. 오히려 점령당한 나라들이 더 도덕적인 경우가 많았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세계는 약육강식 세계가 맞습니다. 예. 다만 그 약육강식의 세계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정점에 있던 나라죠. 네, 네. 가장 큰 최강자. 아하. 근데 미국이 지금 힘이 빠져서 다극화를 인정하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저물고 네. 다극화의 시대, 좀 정의의 시대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네. 그런 시대가 열리는 중이다.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 가자 지구의 그런 맞습니다. 아픔이 너무 참 끔찍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 이 정말 나보다 남을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이런 이 촛불의 마음이 좀 전 세계로 수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네네. 다시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네. 제국주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국주의를. 네. 예, 약간 이제 뭐 얼핏 잠깐 이제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 많던 옛날 운동권들 말입니다. 네, 68세대. 68세대라고 하는 네. 68년도에 68 혁명을 했던 세대라고 해서 네, 68세대라고 네.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세대 뭐 지금 사실 기득권들 아닙니까? 다 기득권이죠. 뭐 영국의 스타머 총리, 뭐 독일의 숄츠 총리 다 옛날에 운동권들이었다는데 네, 다 보수화됐습니다. 다 미국의 개가 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제국주의 전쟁을 찬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들이 막 더 하려고 하고 이게 심리학이나 사회학 쪽에서는 막 정설로 굳어져 있는 게 뭐냐면 20대에는 진보성을 띠고요. 예. 그 세대가 네네. 50대가 되면 보수화된다. 아하. 이거는 뭐 굳어진 정설이에요. 예. 처칠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 20대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하면 심장이 없고 네. 그다음에 심장이 없고. 나이 들어서 사회주의자는 놈은 머리가 없다. 아. 그러니까 젊어서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아. 이상을 추구하는데 네. 50대쯤 되면 현실에 이제 지쳐서 현실과의 싸움에서 투항하고 패배해서 보수화된다. 예. 이게 이제 서양 학자들의 정설, 서양 예, 학계의 예. 정설입니다. 음. 그리고 그 예외가 없어요. 예. 68세대도 그랬고요. 미국의 신좌파 세대도 그랬고 네. 일본의 전공도 세대도 그랬어요. 그 미국의 네오콘이라는 애들이 다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운동권에다가 다 전향한 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놈들도. 그러니까 이게 일부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가. 다 보수화된단 말이에요. 네네. 실제로 그랬다. 근데 역사 지구상에 유일하게 음. 젊어서 진보적이었는데 나이 먹어서도 계속 진보적인 세대가 있죠. 그런 나라가 있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이다. 네, 한국의 아. 민주화 운동 세대. 네. 소위 이제 586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예. 전대협 한청년 네, 세대. 사실 586 세대 그러면 뭐 임종석을 떠올리면서 네, 뭐 네.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한두 명의 변절자일 뿐. 예. 전체 세대를 놓고 봤을 때 네네. 이 586 세대가 민주화 운동 세대인데 중간에 약간 보수화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아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근데 그 당시쯤에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예. 한국 사회라고. 트라우마 한국 사회. 네,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제가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 민주화 운동 세대는 특정한 조건과 계기만 주어진다면 분명하게 다시 진보성을 드러낼 다시.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나이를 먹어서도. 아하.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가 세월호를 겪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사망, 서거를 겪고 네. 박근혜 탄핵을 겪고 이번에 또 이런 내란을 네. 겪으면서 완전히 진보가 됐어요.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안국역 지하인데 저희들이 네. 지금 이 위에 다 계세요 이분들이. 네. 네.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들도 네.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50대에서 이제 60대를 진입했거든요. 이 세대가 여전히 진보적이에요. 예. 쉽게 하면 민주 개혁 정형이 강해요. 음.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국힘당이 망하는 거예요. 예. 국힘당이 원래는 50대 이상의 지지로 먹고 사는 정당이거든요. 네, 옛날부터. 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박정희 반대 투쟁해도 나이 먹은 보수화 됐기 때문에 네, 네. 50대 넘어오면 다 국힘당 찍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586 세대가 나이를 먹어서도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국힘으로 안 가고. 국힘으로 안 가고 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가 60대 이상에 머무르게 되는 그러니까 세대로 봤을 때 노인 정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세대가 이번에 이 내란을 겪고 나면요. 승리하고 나면 네네. 60대 넘어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힘당 지지층은 몇십 대, 네. 70대만 지지하는 정당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 노인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국힘당은 어차피 소멸해요. 네. 이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빨리 소멸시키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해야죠. 근데 어차피 소멸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지 세대가 없다. 네, 한국의 이 기성 세대는 뭐 문제도 많습니다. 뭐 신자유주의에 투항을 하고 예. 신자유주의로 한국이 전환되는 걸 막지 못한 책임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지조를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는 네, 네. 이런 모습을 간직하면서 한국 역사의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한국사의 또 새로운 역사를 쓸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파면으로 파면 축제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면 한남동 관저 꼭대기에서 항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